오늘 밤도 할머니의 달주머니를 가만히 열어봅니다. 조선 중기 어느 작은 마을에 복돌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 했지만 그의 마음 속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잘 팔리는 것은 공짜로 나눠주고 못생긴 것을 비싸게 파는 그의 장사. 과연 복돌이는 망했을까요? 아니면 뜻밖의 복을 얻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살아오며 놓쳤던 소중한 진리 하나를 다시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복돌이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돌이가 사는 마을은 한양에서 3일 걸음 떨어진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그늘 아래 오일장이 섰습니다. 복돌이는 25해를 살아오며 한 번도 제대로 장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밭되기 하나로 근근히 살아가며 가끔 장터에 나가 곡식이며 나무를 팔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복돌이가 내놓는 물건은 제 아무리 좋아도 제 아무리 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저 복돌이 물건은 왠지 사기가 꺼림칙하네. 저 어수룩한 얼굴 좀 보게. 장사꾼상이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복돌이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복돌이는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외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복돌이는 해걸음까지 장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져온 보리떡은 그대로였고 광주리에 담아온 무청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복돌이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복돌이가 누워서 보고 있었으니 구름이 거꾸로 보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거꾸로. 복돌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거꾸로 하면 어떨까? 그날 밤, 복돌이는 잠을 설쳤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장날, 복돌이는 평소와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광주리 하나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기름에 지져낸 호떡이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장터 가득 퍼졌습니다. 또 다른 광주리엔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호박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밭에서 자라다 말았는지 모양이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복돌이는 커다란 종이에 붓글씨로 적었습니다. 호떡, 공짜, 호박, 은어 10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장사요? 공짜 호떡? 저 못생긴 호박을 10냥이라니 제정신이 아니군.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터가 왁자지껄해졌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호떡 정말 공짜예요? 복돌이는 환하게 웃으며 호떡 하나를 집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실컷 먹어라. 아이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복돌이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호떡을 나눠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목에 걸리지 않게.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완전히 미쳤구만. 호떡을 그렇게 다 나눠주면 뭘 먹고 살려고? 하지만 복돌이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어떤 돈보다 귀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식경쯤 지났을까, 장터 저쪽에서 위풍당당한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사내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걸어왔습니다. 마을의 부자 김부자였습니다. 김부자는 온갖 장사를 하며 돈을 긁어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코를 킁킁거리며 돈 냄새를 찾아다녔고
남이 손해를 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동이냐? 김 부자가 복도리의 좌판 앞에 섰습니다. 호떡은 이미 다 동이 났고 못생긴 호박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김 부자가 팻말을 읽더니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복돌이, 자네 드디어 완전히 돌았군. 저 못난이 호박을 10냥이라니.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복돌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자 어르신, 세상 일은 모르는 법입니다. 혹시 이 호박을 안 사시고 나중에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뭐? 이 호박을? 김 부자는 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자네, 내가 장사를 몇 해 했는지 아나? 30년이네. 30년. 그런 내가 저런 호박에 속아 넘어갈 것 같나? 복돌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김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복돌이는 혼자 호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젊은 아낙네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호박 정말 10냥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낙네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 시어머님이 편찮으십니다. 의원이 말하기를 올해 묵은 호박을 다려드리면 기운을 차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호박 농사가 잘 안 돼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복돌이가 호박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호박은 제가 3년 동안 정성껏 키운 것입니다. 모양은 못났어도 속은 아주 단단하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아낙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여기 두드려 보십시오. 복돌이가 호박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보통 호박은 속이 텅 빈 소리가 나지만 이 호박은 꽉 찬 소리가 납니다. 3년 묵은 호박이라 그렇습니다. 아낙네는 품속에서 은화 10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시어머님을 살릴 수 있다면 복돌이는 호박을 정성스럽게 아낙네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께 정성껏 다려 드리십시오. 틀림없이 기운을 차리실 겁니다. 아낙네는 눈시울을 붉히며 절을 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복돌이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은화 10냥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가 판 그 호박 신통방통하다더라. 정신의 할멈이 그 호박 드시고 벌떡 일어나셨다지 뭔가. 에이, 설마?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복돌이가 이번엔 뭘 가져올까? 가서 구경이나 해볼까? 다음 장날, 복돌이의 좌판 앞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 복돌이가 가져온 것은 반짝이는 새 녹그릇과 상한 무였습니다. 녹그릇, 공자, 무, 은화 5냥. 사람들이 또 웅성거렸습니다. 저 무 좀 봐. 시들시들하잖아. 너 그릇을 공짜로? 이거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냐?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난번 호박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주저하며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돌이, 그 무가 뭐가 특별하길래 5냥이냐? 복돌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 무는 특별합니다. 제가 산속 깊은 곳에서 캐온 산무입니다. 겉은 비록 볼품없어도 속엔 귀한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귀한 기운이? 예, 약초와 함께 자란 무라 보통 무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물을 집어 들었습니다. 물을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향기 보통이 아니군.
노인은 은화 5냥을 내놓았습니다. 이 무는 내가 사겠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한편 녹그릇들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아낙네들이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돌이. 이렇게 좋은 그릇을 공짜로 주다니. 복돌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쓰십시오. 그날 저녁, 물을 산 노인은 집에 돌아가 물을 쪼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 속에서 작은 씨앗 하나가 나왔습니다. 까만 씨앗이었는데 노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건 산삼 씨야. 노인은 젊은 시절 10만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산삼 씨앗은 천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귀한 것이었습니다. 복돌이가 이걸 알았을까? 모르고 판 걸까? 노인은 다음 날 복돌이를 찾아갔습니다. 복돌이, 자네가 판 그 무 속에 산삼 씨앗이 들어있었네. 복돌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산삼 씨앗이요. 그래, 이건 은화 100냥도 더 나가는 귀한 것이네. 자네가 알고 판 건가?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 무가 특별한 곳에서 자랐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노인은 은화 50냥을 더 내밀었습니다. 이건 자네가 받아야 마땅하네. 하지만 복돌이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5냥에 판 것이니 그것수 충분합니다. 노인은 복돌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복돌이의 소문을 들은 김부자는 배가 아팠습니다. 이놈의 복돌이가 무슨 재주로. 김부자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자신보다 복돌이가 더 주목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 거지. 다음 장날, 김부자는 요란한 좌판을 차렸습니다. 거꾸로 장사, 비싼 건 공짜, 공짜는 비싸게.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김부자가 내놓은 물건들은 화려했습니다. 금박을 입힌 비녀, 은으로 만든 수저, 비단 보자기. 이 모든 것이 공짜.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어서 가져가시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물건을 집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좌판이 텅 비었습니다. 김부자는 혼자 남아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저 못난 것들을 비싸게 팔 차례지. 김부자는 광주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돌멩이, 깨진 항아리 조각,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멩이, 은화 10냥, 항아리 조각, 은화 20냥, 나뭇가지, 은화 30냥.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건 또 뭐야? 복돌이를 흉내 내려다 완전히 망쳤구만. 아무도 김부자의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김부자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왜 안 사는 거요? 복돌이도 이렇게 했잖소. 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진심이 담긴 물건을 팔았네. 자네는 그저 욕심으로 속이려 하잖나. 그게 무슨 말이오? 복돌이가 공짜로 준 호떡은 정성껏 만든 것이었고, 비싸게 판 호박은 진짜 산념 묵은 귀한 것이었네. 자네가 공짜로 준 것들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려는 것이었고, 비싸게 파는 것들은 그냥 쓰레기 아닌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부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김부자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비싼 물건들은 다 나눠주고 받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부자는 분한 마음에 복돌이를 찾아갔습니다. 복돌이, 내가 무슨 요술을 부린 게 분명해. 복돌이는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부자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와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되는 거냐?
복돌이는 괭이를 내려놓고 김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예. 호떡을 공짜로 준 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서였고, 호박을 비싸게 판 것은 그것이 진짜 귀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부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럼 넌 돈이 필요 없단 말이냐?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하지요. 하지만 돈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 귀한 게 복돌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고맙다는 인사,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 그런 것들입니다. 김부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장터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먼저 복돌이를 찾아왔습니다. 복돌이, 오늘은 뭘 가져왔나? 이번엔 또 어떤 신기한 물건이 있을까? 복돌이의 좌판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상한 것은 복돌이가 파는 물건들이 점점 평범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그냥 보통 물을 보통값에 팔았고, 어느 날은 그냥 호떡을 적당한 가격에 팔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복돌이, 이젠 거꾸로 장사를 안 하시나요? 복돌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거꾸로요? 저는 한 번도 거꾸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저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라고 했지요. 그럼 처음에 호떡을 공짜로 주고 호박을 비싸게 판 건 호떡은 많은 사람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공짜로 줬고, 호박은 정말 귀한 것이었기에 그 값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김부자는 실패한 거구나. 김부자는 요령을 부리려 했으니까. 복돌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멈춰 서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방향이 거꾸로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게 더 바른 길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김부자가 복돌이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옷을 입고 혼자 걸어왔습니다. 복돌이, 어르신, 자네에게 사과하고 싶네. 복돌이는 놀란 눈으로 김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부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욕심만 부렸네. 돈만 쫓아다니고 남을 깎아내리는 게 낙이었지.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 중요한 것이요? 사람의 마음이야. 나는 돈은 많지만 친구가 없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좋아하지는 않아. 김부자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자네를 보면서 깨달았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더군. 복돌이는 김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마음을 바꾸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김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김부자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터에서 떡을 나눠주었고, 어느 날은 어려운 이웃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도 조금씩 김부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부자 어르신이 많이 변하셨네. 그러게, 예전 같지 않으셔. 김부자는 복돌이를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복돌이. 하지만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안에 원래 계시던 분이 깨어나신 것뿐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장터는 한산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는 그날도 변함없이 좌판을 펼쳤습니다.
광주리에는 군밤과 식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군밤, 공짜. 식혜, 한 푼. 추위에 떨며 지나가던 한 노인이 복돌이를 보았습니다. 복돌이, 이 추운 날 여기서 뭘 하나? 어르신, 군밤 드시고 가세요. 복돌이는 뜨끈한 군밤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노인은 군밤을 까먹으며 몸을 녹였습니다. 조금 지나니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복돌이는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이 추운 날 신발도 신지 않고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발이 없어요. 복돌이는 즉시 자신의 미투리를 벗어 아이에게 신겨주었습니다. 이걸 신어라. 하지만 아저씨는 나는 괜찮다. 어서 신어. 복돌이는 아이에게 군밤과 식혜도 모두 주었습니다. 배고프지? 이것도 먹어.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군밤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돌아서려는데 복돌이가 불렀습니다. 잠깐, 얘야. 복돌이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어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이것도 가져가라. 아저씨는 어떡해요? 나는 곧 집에 갈 테니 괜찮단다. 아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복돌이는 추위에 몸을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복돌이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복돌이, 돌아보니 김부자였습니다. 부자 어르신, 내가 봤네. 자네가 저 아이에게 다 주는 걸. 김부자는 복돌이 옆에 앉았습니다. 자네는 참 자기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행복해하는구만.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김부자는 품속에서 은자 몇 냥을 꺼냈습니다. 이걸 받게. 아닙니다. 저는 자네가 나눠줄 수 있도록 말이야. 다음 장날에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것을 나눠주려면 미천이 필요하지 않겠나? 복돌이는 김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나도 이제 알겠네.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은 하얀 눈이 내리는 장터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장터에 나왔고 사람들은 여전히 복돌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돌이의 좌판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통 물건들을 보통 값에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복돌이, 거꾸로 장사는 안 하나? 복돌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꾸로 장사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셨을 뿐이지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지?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복돌이는 늘 진심으로 장사를 했지. 우리가 그걸 몰라본 거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돌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이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겐 그게 거꾸로로 보였을 뿐이지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복돌이,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복돌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마음입니다. 물건을 팔 때도, 물건을 살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언제나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거꾸로도 바르고, 마음이 삐뚤면 똑바로도 삐뚤지요.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봄날 어느 날, 김부자가 복돌이를 찾아왔습니다. 복돌이, 나와 함께 좀 가보겠나? 어디로 가시려고요? 따라만 오게. 두 사람은 마을 어귀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새로 지은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부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를 위해 지은 가게일세. 이제 더 이상 장터 바닥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되네. 복돌이는 놀라 김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것을 자네가 나에게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네는 나에게 마음을 돌려주었네. 김 부자는 복돌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가게에서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장사를 하게. 거꾸로든 똑바로든 자네 마음대로. 복돌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깨끗한 선반과 좌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붓글씨로 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음 가게. 복돌이는 그 글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마음을 담아 장사하는 가게, 마음을 나누는 가게라는 뜻이지. 그날부터 복돌이의 가게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복돌이와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복돌이, 요즘 내 고민이 있는데 복돌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복돌이는 언제나 정성껏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스님이 복돌이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시주,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시주께서 거꾸로 장사를 하신다 들었습니다. 그게 참말입니까?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꾸로 장사라. 저는 그저 제 방식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복돌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 저는 그 순서를 바꿨을 뿐입니다. 순서를. 예. 저는 먼저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 물건이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할까? 이 물건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까? 그 다음에 값을 생각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호떡을 공짜로 주셨군요. 아이들의 웃음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에겐 은하보다 귀했습니다. 그리고 호박을 비싸게 파셨고요. 그 호박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값어치가 있었지요.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주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거꾸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른 길을 간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복돌이는 그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군요. 거꾸로가 사실은 바로였군요. 스님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다 하셨습니다. 시주의 마음이 바르니 시주의 장사도 바른 것입니다. 스님이 떠난 후 복돌이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꾸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바로였다니. 그 깨달음이 복돌이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복돌이의 가게가 생긴 후 마을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 부자를 시작으로 다른 상인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가끔은 공짜로 나눠줘야겠어. 정직하게 장사해야지. 어느 날 한 떡장수가 복돌이를 찾아왔습니다. 복돌이, 나도 당신처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복돌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하되 마음만 진실하게 담으세요. 마음을 진실하게? 예. 손님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장사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떡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마을의 장터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경쟁하기보다 협력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함께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돌이 하나가 온 마을을 바꿨네. 하지만 복돌이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원래 계셨던 좋은 마음이 깨어난 것뿐입니다. 이듬해 봄, 복돌이의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겨울, 복돌이에게 미투리와 두루마기를 받았던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신발도 신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 너구나. 많이 컸네. 아이는 복돌이에게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만든 집신입니다.
아저씨가 주신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집신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저도 돈을 벌 수 있게 됐어요. 복돌이는 집신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 잘 만들었구나.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추운 겨울을 못 넘겼을 거예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제가 크면 아저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복돌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잃지 말거라. 그게 가장 중요하단다. 아이가 돌아간 후 복돌이는 그 집신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은하 100냥보다도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복돌이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돈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익을 먼저 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만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끔은 멈춰 서서 다른 방향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돌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진짜 거꾸로이고 무엇이 진짜 바로입니까? 그 답은 각자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복돌이가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합니다. 마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거꾸로처럼 보여도 옳다고 믿는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돌이가 걸었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할머니의 달주머니에서 꺼낸 복돌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거꾸로 같았지만 가장 바른 길을 걸었던 한 청년의 삶.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밤에도 할머니의 달주머니는 열릴 것입니다.